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던 그날, 김씨 일가의 대가족이 모였다. 할아버지 김철수 80와 할머니 박순자 78의 결혼 5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55년이라니. 큰아들 김대수 52가 포도주 잔을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옆에 앉은 며느리 정미경 49도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같은 세상에 평생을 함께 사신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라고 거들었다. 둘째 딸 김영희 50는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며 아빠, 엄마, 여기 보세요. 웃으세요. 하고 소리쳤다. 손주들까지 10여 명이 모인 거실은 떠들썩했다. 대학생인 큰손자 김민수 23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하며 사셨어요? 라고 순진하게 물었다. 할아버지 김철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지라고 대답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투박한 말투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할머니 박순자는 내내 침묵을 지키며 멀리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주인공이신데 왜 말씀이 없으세요? 며느리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거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얘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딸 영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나, 너희 할아버지하고 이혼할 거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큰아들 대수였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이혼한다고 했다. 더는 못 살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5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야, 순자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하는 거야. 할머니도 일어나며 맞섰다. 55년을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가족들은 어리둥절했다. 평소 조용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할아버지에게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손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오래 생각해왔다.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며 답했다. 할머니도 사람이야. 이 나이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며느리 정미경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중재를 시도했다. 50년을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어. 안 됐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 거야. 이 말에 할아버지가 완전히 폭발했다. 법으로? 너 미쳤나?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 말은 내가 걱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딸 영희가 나서서 엄마 아빠, 일단 진정하세요. 다들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해봐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진정하라고. 내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었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5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 55년이 문제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나한테는 지옥 같은 55년이었어. 이 말에 가족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다. 평소 불만 하나 없이 살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것이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큰아들 대수가 아버지 편을 들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고생은 나도 했어. 아니, 나만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이 다 갔다고.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주들은 무서워하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어른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다. 엄마가 맞아요. 딸 영희가 어머니 편을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무시했잖아요. 무시. 언제 무시했어? 할아버지가 반박했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이 집에서 뭐가 부족했어? 그게 전부야. 인간으로서의 존중은 어디 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번도 고마다고 하지 않았잖아. 한 번도. 이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다. 평소 조용했던 할머니의 침묵이 사실은 오랜 세월 쌓인 상처였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이혼 선언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며느리 정미경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래도 이혼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생각은 이미 다 했어. 내일 변호사한테 가볼 거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말에 가족들이 더욱 경악했다. 이혼 선언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이 늙은이를 어디 가서 죽으라는 거냐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각자 살라는 거야. 할머니는 냉정하게 답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뒤에서 조용히 살아온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 결혼 55주년을 축하하려던 가족 모임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파탄으로 끝났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할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날 밤 김씨 일가의 가족 카카오톡방은 밤새 불이 켜졌다. 하지만 누구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5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서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자신을 바라보았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의연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다. 볼 일이 있어서. 할머니는 짧게 답하며 핸드백을 챙겼다. 그 안에는 어젯밤 정리해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통장,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오래전부터 모아둔 병원 진료 기록들이었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 소동 이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를 달래려 하지 않았다. 55년간 해왔던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다. 마치 처음 보는 세상 같았다. 이상했다. 같은 길을 수십 년간 다녔는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찾아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이지혜 변호사 35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한 듯 가방을 꽉 붙잡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부터 드시겠어요? 이 변호사는 친근하게 말했다. 사실 그녀도 이런 고령의 이혼 소송은 처음이었다. 괜찮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자세한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한 지 55년 됐습니다. 이제 80이 넘었고요. 네,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그 오랜 시간이 문제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을 견디고 산 죄밖에 없어요. 이 변호사는 깊은 공감의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다. 이건 제가 기록해둔 것들입니다. 언제 맞았는지, 언제 욕을 들었는지. 변호사는 수첩을 받아보며 놀랐다.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시간, 상황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1975년 3월 15일 저녁 8시경. 밥이 짜다며 상을 엎었음. 1976년 8월 3일 오후 2시경. 빨래를 제대로 안 했다며 뺨을 맞음. 할머니는 수첩을 넘기며 설명했다. 그 많은 기록들이 55년의 세월을 대변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걸 언제부터 기록하셨어요?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 5년 차부터요. 처음엔 일기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치밀함에 놀랐다. 50년 전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럼 왜 이제서야 결정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주들이 다 컸거든요.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럼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꺼냈다. 남편 몰래 부업으로 번 돈이요. 용돈 받아서 쓰고 남은 것도 있고요. 변호사는 통장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제법 목돈이 있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럼 이혼 사유는 뭘로 하시겠어요? 성격 차이요. 아니면 정신적 학대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답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하신 것 같네요. 혹시 물리적 폭력의 증거도 있나요?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료 기록들이에요. 멍이나 상처로 병원에 간 기록들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감탄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이혼 소송은 처음이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법원에 갈 수 있나요? 서류 정리하고 일주일 정도면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빨리 해주세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5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변호사님,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결혼할 때 20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셨어요? 책도 읽고 싶었고, 영화도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고요. 근데 항상 남편이 반대했어요. 돈 낭비라고, 여자가 그런 건 하는 게 아니라고.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세요. 78세가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혼 후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보였다. 5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럼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집에 돌아가니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어디 갔다 왔나? 할아버지가 물었다. 볼일 봤어. 할머니는 간단히 답했다. 무슨 볼일인데? 곧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뭔가 불안했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잠든 것이다. 반면 할아버지는 밤새 뒤척였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일주일 후 가족법원에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다. 원고는 박순자, 피고는 김철수. 55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혼 소송 접수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지자 김 씨 일가는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다. 큰아들 김대수와 며느리 정미경은 당연히 아버지 편을 들었고 둘째 딸 김영희는 어머니 편에 섰다. 형, 이게 말이 돼? 영희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나? 야, 김영희.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버지 고생, 엄마는 고생 안 했어? 영희는 받아쳤다. 너는 남자라서 몰라. 엄마가 평생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런 식으로 남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던 남매였지만 부모의 이혼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가족 카카오톡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던 것이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다. 가족 카톡방. 대수 엄마가 너무 심하시는 것 같아. 이 나이에 이혼이 뭐야? 영희 오빠는 정말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평생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미경 영희야. 그래도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셨잖아. 영희 책임. 돈만 벌어오면 책임 다한 거야. 인간적인 대우는. 대수 그 시대가 원래 그랬어. 아버지만 탓할 일은 아니야. 영희 그 시대 핑계로 평생 참고 살라는 거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며느리 정미경도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미경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도 너무 소극적이셨어.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시지. 영희 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시대 여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세요? 정미경 저도 여자예요. 하지만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영희 그러면 언니는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볼 수 있어요? 정미경 그건 상황이 다르죠. 영희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며느리와 딸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평소에는 서로 챙겨주던 사이였지만 이 문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손주들이었다. 대학생인 큰손자 민수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수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대수 민수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영희 민수야, 이모가 설명해 줄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수 김영희,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영희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야. 대수 편향된 시각으로 말하는 거잖아. 손주들은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조부모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제외한 자식들만 모였다. 장소는 큰아들 대수의 집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해결? 뭘 해결한다는 거야? 영희가 반박했다. 엄마가 결정한 일인데 우리가 왜 해결해? 야, 김영희. 너 정말 부모님이 이혼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좋은 일이야. 엄마가 행복해지는 일이니까. 영희는 단호했다. 며느리 정미경이 중재를 시도했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봐요. 정말 이혼이 최선일까요? 언니는 시아버지한테 55년간 맞고 살 수 있어요? 영희가 따졌다. 맞고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 대수가 반박했다. 증거. 영희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것들이 증거야. 사진들을 본 대수와 정미경은 경악했다. 할머니의 몸에 난 멍자국과 상처들이 찍혀 있었다. 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년까지도 있어. 엄마가 몰래 찍어둔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오빠는 정말 몰랐어? 아니면 모른 척했어? 대수는 할 말을 잃었다. 설마 아버지가 이 나이까지도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 영희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무슨 이유로 사람을 때려?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시대 핑계 그만해. 영희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다. 언니도 똑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미경은 당황했다. 평소 순한 시누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영희야, 진정해.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야. 대수가 중재를 시도했다. 그럼 뭐 할 일이야? 엄마 말리기. 영희는 비웃었다. 55년 참고 산 엄마한테 더 참으라고. 이때 카카오톡에 새로운 폭탄이 터졌다. 누군가가 과거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영희 그리고 오빠 아버지 외도 의혹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대수 뭔 외도 의혹? 영희 모르는 척하지 마. 80년대에 그 여자 있었잖아. 대수야. 확인도 안 된 일을 왜 들먹여? 영희 확인 안 됐어? 엄마가 직접 봤는데. 이 메시지를 본 정미경이 충격을 받았다. 시아버지의 외도 의혹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정미경 영희야. 그게 정말이야? 영희 언니도 몰랐구나. 집안의 비밀이 한둘이 아니야. 대수 김영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희 사실을 말하는 거야. 더 숨길 게 뭐 있어? 카톡방은 완전히 폭발했다. 평소 가족들이 모르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다. 영희 아버지가 엄마 적금 통장 빼앗은 것도 알아. 대수 그건 또 뭔 소리야? 영희 엄마가 몰래 모은 돈을 아버지가 알고는 다 빼앗았어. 사업한다고. 정미경 그런 일이 있었어? 영희의 80년대 말이었나?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대수 그것도 가정경제를 위해서였을 거 아니야. 영희 허락도 안 받고. 그게 가정경제야. 대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자신이 모르던 부모님의 갈등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카톡방에 등장했다. 바로 큰손자 민수였다. 민수 삼촌, 이모, 그만하세요. 대수 민수야. 어른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민수 어른들 일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하는데 제가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영희 민수야. 이모가 설명해 줄게. 민수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에 모든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그들의 격한 감정을 진정시켰다. 민수 만약 할머니가 정말 힘들었다면 이제라도 자유로워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수하지만 가족이. 민수 아빠, 가족이라고 해서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희 민수가 맞는 말 하네. 정미경 그래도 이혼은 너무. 민수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78세에 새 출발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손자의 말에 가족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자신들이 할머니의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직접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심각했다. 너희들 카톡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아버지. 대수가 머뭇거렸다. 나에 대한 온갖 추측과 험담을 하더구나. 할아버지의 눈빛이 서늘했다. 외도? 통장 빼앗기? 좋아, 다 인정하자.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모른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 아버지, 그래도. 영희가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5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 말이 되나?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희가 맞섰다. 어떻게 했다고? 굶긴 적 있나? 헐벗긴 적 있나? 할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다예요? 사람 대접은요? 사람 대접.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 엄마가 나한테 사람 대접해준 적 있나? 이 말에 가족들이 당황했다. 할아버지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것이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힘들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어. 그 순간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55년 결혼 생활의 양면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할머니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으로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족들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수는 아버지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희는 어머니의 편을 더욱 확실하게 들게 되었다. 가족의 분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55년간 하나였던 가족이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진 것이다. 드디어 첫 조정 기일이 다가왔다. 서울가정법원 제3조정실 오전 10시. 박순자는 이지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78세의 나이에 법원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연했다. 긴장 많이 되시죠? 이지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할머니의 대답은 담담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멀리서 할아버지가 보였다. 그는 큰아들 대수와 함께 왔다. 변호사도 따로 선임한 모양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복도에서 마주쳤다. 55년간 한 집에서 살았던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는 순간이었다. 순자야.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무시한 것이다. 어머니. 큰아들 대수가 어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 담당 판사가 양쪽을 바라보았다. 김영수 판사 45는 20년간 가정법원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고령 부부의 이혼 조정은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판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혹시 조정 전에 화해 의사는 없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먼저 대답했다. 판사님, 저는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됩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화해는 없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판사는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경우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구체적인 이혼 사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지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시작했다. 판사님, 원고는 55년간 지속된 피고의 정신적, 물리적 학대로 인해 이혼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직접 입을 열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젊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돌았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5년간 쌓인 한이 묻어 있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처음 맞았어요. 밥이 짜다고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펄쩍 뛰었다. 그건 실수였어. 젊었을 때니까. 실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55년간 계속된 실수라고요? 판사가 정리를 위해 개입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이지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제출했다. 원고가 직접 기록한 일지와 병원 진료 기록들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놀랐다.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본 적이 없었다. 1975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거의 50년간의 기록이 있네요. 네. 잊지 않으려고 기록했어요.
할머니가 답했다. 할아버지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판사님, 이런 개인적인 기록은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럼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할머니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78세 할머니의 팔에 남겨진 55년간의 상처들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당황했다. 그때는 내가. 변명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55년간 들을 만큼 들었어요. 판사가 진정을 요청했다. 양쪽 모두 차분하게 해주세요. 피고 측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판사님, 피고는 55년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의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게 아내를 때릴 이유가 되나요?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어르신들, 서로 말씀을 끊지 마세요. 판사가 제지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말했다. 판사님, 저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습니다. 희생? 할머니가 비웃었다. 누가 더 희생했는지 비교해 볼까요? 순자야, 너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나를 때릴 이유는 안 되죠. 판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이 부부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양쪽 모두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판사가 물었다. 저는 따로 살 집도 있고 돈도 있어요. 할머니가 답했다.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만 주세요. 이 말에 할아버지가 더욱 당황했다. 순자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도 알아서 사세요. 55년간 나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나 없이 살았다고? 내가 언제? 정신적으로는 늘 혼자였어요. 할머니의 말이 할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판사는 이 부부가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55년간 쌓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에는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혹시 그 사이에 화해할 의사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화해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정을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순자야,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냥 걸어갔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자녀들이 각자 부모를 맞이했다. 대수는 아버지를, 영희는 어머니를 따라갔다. 가족은 이제 완전히 갈라진 상태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오히려 시원하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보였다. 반대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고 있었다. 대수야, 내가 잘못 산 건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대수가 위로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법정에서 본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다. 55년간 알고 있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두 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할아버지는 평생 알고 있던 아내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으로 밤을 지새웠다. 5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법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재판날 증인으로 출석한 딸 김영희의 증언이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선서대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맞고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님, 증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어요. 판사가 구체적인 증언을 요청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목격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깊은 숨을 쉬고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1994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셨나 봐요.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처음에는 뺨을 때리시더니 나중에는 주먹으로.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도 계속.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어서.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다. 영희가 계속 증언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저한테 영희야, 엄마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하셨어요. 이 증언에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그랬어요. 맞고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를 화나게 한 자신이 나쁘다고요. 할아버지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당시 어린 학생이었죠?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어린이도 폭력은 알아봐요. 영희가 단호하게 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봤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구체적인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영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일기예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판사가 일기장을 검토했다. 거기에는 10대 소녀의 시각에서 본 부모의 갈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1997년 5월 3일. 오늘도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 성적표 때문에. 내 성적이 나빠서 엄마가 맞았다. 너무 미안하다. 19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또 싸웠다.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밀쳤다. 엄마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 일기의 내용들이 법정에서 낭독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도 잊고 있던 과거의 일들이 딸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영희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맞서지 않으셨어요. 항상 참으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맞는 게 정상인 줄 알았다고요. 이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다. 지금 발언하면 더 불리해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어머니를 때리지 않더라고요. 영희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다.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이혼하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너희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어요.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는 뜻인가요? 네. 어머니는 저희가 상처받을까봐 55년을 참고 사신 거예요. 이 증언에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영희의 증언이 끝나고 이번에는 할아버지 측에서 반박 증거를 제시했다. 큰아들 대수가 증인으로 나선 것이다. 저는 아버지를 변호하러 나왔습니다. 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사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시대에는 직장 상사에게 맞는 것도 다반사였거든요. 집에 와서 화를 내신 것도 이해할 만해요. 영희가 자리에서 소리쳤다. 그래서 엄마를 때려도 된다는 거야?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대수가 계속 증언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저희를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것과 아내 폭행은 별개 문제 아닌가요? 보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변호사의 지적이 맞았다. 아버지의 고생이 어머니를 때릴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대수가 간신히 말했다. 어떤 사랑인가요? 판사가 물었다. 결혼기념일마다 선물도 사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시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다. 언제 결혼기념일 선물을 받아봤어? 언제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줬어?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할머니의 격한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 어머니, 작년에도 꽃 사오셨잖아요. 대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언제야? 55년 중에 몇 번이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것도 내가 시켜서 한 거 아니야? 대수는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작년 결혼기념일 선물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권했던 것이었다. 이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55년간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술 마시고 다른 여자한테 간 적도 없어. 바람 안 피운 게 자랑이야? 할머니가 맞받아쳤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남자들 봐. 다 바람 피우고 다니잖아. 그럼 당신은 바람 피우고 싶었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판사가 강하게 제지했다. 양쪽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이건 제 판정입니다. 하지만 55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오면 항상 무표정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반겨준 적 없잖아. 반길 이유가 있었어? 할머니가 반박했다. 매일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반겨? 내가 언제 매일 화냈어? 기억 안 나. 할머니가 비웃었다. 밥이 늦었다고, 빨래가 안 말았다고, 애들이 시끄럽다고, 매일 뭔가에 화내셨잖아.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젊을 때 자신은 신경질적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증거가 제출되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들이었다. 1987년 갈비뼈 골절, 1993년 안면 타박상, 2001년 손목 염좌. 원고 측 변호사가 진단서를 읽어나갔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도 잊고 있던 일들이 의료기록으로 남아있었다. 이 모든 상해의 원인이 가정폭력이었다고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네. 모두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거예요. 할머니의 대답은 확실했다.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할 줄 몰랐어. 실수가 20번도 넘어. 할머니가 냉소했다. 그럼 학습 능력이 없는 거네. 법정이 조용해졌다. 55년간의 가정폭력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판사는 이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했다. 피고 측에서 더 제출할 증거가 있나요? 할아버지 측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판사님, 피고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직장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아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보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정당화는 아니지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55년간의 지속적인 폭력에 무슨 참작 사유가 있어요? 변론이 격해지자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다. 10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에서는 가족들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엄마, 정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대수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용서?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다. 55년을 용서하며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너희 아버지 일이야. 내가 왜 걱정해? 영희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엄마 결정을 존중해야지. 너는 진짜 부모님이 이혼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좋은 일이야. 엄마가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형제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을 거치면서 더욱 깊어졌다. 재판이 재개되자 판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혹시 양쪽 모두 화해할 의사는 정말 없으신가요? 할아버지가 간절히 대답했다. 저는 화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55년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잘한다고요?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78세에 새로 배울 거라고 믿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당신은 못 변해요.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판사는 이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것을 확신했다. 더 이상 조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법정을 나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반면 할아버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5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모두 드러난 하루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판결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선 할아버지 김철수는 큰아들 대수와 함께 근처 찻집에 앉았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던 그가 오늘은 달랐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것이 맺혀 있었다. 차라도 드세요. 대수가 커피를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수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할아버지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어릴 때 내가 너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소리 지르던 모습, 때리던 모습.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기억나지?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기억나. 다 기억나.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독백이 시작되었다. 너 초등학교 때였나? 내가 회사에서 혼나고 와서 너희 엄마한테 화냈던 적 있어. 밥이 식었다고. 사실 밥은 괜찮았어. 나만 신경질 나 있었는데. 대수는 그날을 기억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고 자신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다. 그때 너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여보,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라고 했어. 내가 화낸 건데 왜 내 엄마가 미안했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매번 내가 화내고 매번 내 엄마가 미안해했어. 55년 내내. 아버지. 나도 몰랐어, 대수야.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인 줄 몰랐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다. 80세 노인의 눈물을 보는 것은 대수에게도 처음이었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법정에서 너희 엄마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 시대가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남자들이 다 그랬다고 해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 화낼지 말지, 때릴지 말지.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라. 할아버지가 허탈하게 웃었다. 맞아.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 찻집에서 나온 할아버지와 대수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대수야, 내가 갈 데가 있을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엄마가 정말 이혼하면 나는 어디서 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되죠. 내 아내가 좋아하겠냐? 시아버지가 들어와 사는 걸. 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아내 정미경이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친구들은 다 죽었고, 형제들도 연락 안 한 지 오래됐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갈 데가 없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80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형이야.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중학교 동창인 박종민이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별일 없이 지내지. 형은? 나야 뭐, 혼자 살지. 마누라 죽은 지 5년 됐어.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형, 나 이혼할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뭐라고? 이혼? 응. 순자가 소송까지 했어. 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무슨 일 있었어?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55년간의 갈등, 법정에서의 일들. 내가 잘못 살았나 봐, 형.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갈 데도 없고, 혼자 살 자신도 없고. 친구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우리 집에라도 와 있어. 나도 혼자 사니까 외롭던 참이야. 정말? 그럼 뭘? 친구끼리 의지하고 살아야지.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적어도 갈 곳은 생긴 것이다. 아버지, 박 삼촌이 뭐라고 하세요? 대수가 물었다. 일단 거기 가서 있으라고 하네. 다행이네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55년을 함께 산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웠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밤을 보냈다. 할머니는 딸 영희 집에 가 있었다. 텅 빈 집에서 할아버지는 과거를 되돌아봤다. 언제부터 아내와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대화가 끊어졌을까?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낸 날도 많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다. 내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나?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신혼 때 찍은 사진이었다. 20살의 순자와 25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젊은 부부가 55년 후 법정에서 마주 앉아 이혼 소송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 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가장으로서 책임은 다했지만 남편으로서는 실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55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짐을 싸면서 할아버지는 아내의 물건들을 보았다. 오래된 재봉틀, 알뜰하게 모은 그릇들, 손때 묻은 앞치마. 그 모든 것들이 55년간 아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미안해, 순자야. 할아버지는 혼자 사과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그 사과를 들을 사람은 이제 없었다. 드디어 최종 변론의 날이 다가왔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에는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할아버지 편에는 큰아들 대수와 며느리 정미경, 할머니 편에는 딸 영희가 앉아 있었다. 손주들도 몇 명 와 있었다. 김영수 판사가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다. 오늘은 양쪽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시작하세요. 이지혜 변호사가 일어나 정리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55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한 여성의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변호사의 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원고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의 가정폭력은 결혼 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의료 기록만 20여 건, 원고가 직접 기록한 일지가 50년치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습니다. 할아버지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지혜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원고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판사님, 원고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78세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이제라도 원고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시작이었다. 피고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변호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변론할 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의 가정 문화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정당화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답했다. 피고는 55년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현재의 재산도 축적했습니다. 그것과 아내 학대는 별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그 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측 변호사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5년을 못 바뀐 사람이 이제 와서 바뀐다고요? 영희가 방청석에서 소리쳤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피고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판사가 물었다. 피고의 진술과 반성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했다. 거기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지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판사님, 반성문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55년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렇다면 가족의 해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 손주들, 모든 가족이 고통받게 됩니다. 그것은 55년간 방치한 피고의 책임입니다. 원고 측이 맞받아쳤다. 양쪽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55년간의 폭력과 학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때 판사가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혹시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판사님. 그리고 순자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80세 할아버지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55년 전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 순자도 나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틀어졌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스트레스를 내게 풀었고 내 화를 내가 받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할머니는 무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너무 늦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순자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 그런 가정 자체가 의미 없지. 이미 늦었으니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일어났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철수야. 할머니가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고마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5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지나간 5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순자야. 내가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내 눈치를 보고 내 화를 피하려고 하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78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도 함께.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와 함께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너도 알잖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너만 힘들었냐? 나도 외로웠다. 이 말에 할아버지가 놀랐다. 너는 회사에서라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회식도 하고 동료들도 있었잖아.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내가 언제 화낼지 눈치만 보고 살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55년간 쌓인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친구들도 다 만날 수 없었어. 너가 싫어했거든. 돈 쓴다고, 시간 낭비라고. 그건 나도 사람이야, 철수야.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웃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55년 동안 그런 게 없었어. 법정이 숙연해졌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늦었지만 말이야.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순자야. 내가 정말 몰랐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몰랐던 게 아니야. 관심이 없었던 거야. 할머니의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판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5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판사님, 55년을 참고 살았어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려워도 해야죠.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순자야, 정말 날 용서할 수 없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왜? 무서워.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자신도 그런 확신을 할 수 없었다. 판사는 두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법관으로서 마지막 조정을 시도해야 했다. 혹시 별거라는 선택지는 어떠세요? 이혼까지 하지 말고 각자 따로 살면서. 아니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가진 걸로 살겠어요. 할머니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듯 했다.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다. 순자야, 그럼 너는 뭘로 살아?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영희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영희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는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할머니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고 할아버지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언을 했다. 법정이 파하자 양쪽 가족들이 각자 모였다. 할아버지는 아들 대수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지 않아, 대수야. 전혀 괜찮지 않아. 할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반대편에서는 할머니가 딸 영희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였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영희가 물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할머니는 진심으로 웃었다.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두 노인. 5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 정말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다. 순자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봤다. 행복하게 살아.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이었다. 너도. 할머니의 간단한 대답.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5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판결 당일 아침 할머니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오늘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순자야, 이제 자유다라고 속삭였다. 반면 할아버지 김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 박종민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늘 판결이 나면 정말로 5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었다. 철수야, 밥 먹고 가야지. 친구가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고맙다, 형. 하지만 목이 메어서. 이해한다. 하지만 몸은 챙겨야지. 할아버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법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딸 영희와 함께 기다렸다.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다. 엄마, 긴장 안 되세요? 영희가 물었다. 오히려 설레. 새로운 시작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강하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용기가 있는 줄.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다. 한편 할아버지는 큰아들 대수와 함께 법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가서. 아니야, 대수야. 내 엄마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봤잖아. 그래도. 그만해. 이제 받아들여야지 뭐. 할아버지는 체념한 듯 말했다. 드디어 재판정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양쪽 가족들이 각자 자리에 앉았다. 김영수 판사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앉으세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55년 결혼 생활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원고 박순자는 55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고 김철수와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가 긴장한 듯 손을 꽉 쥐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료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원고의 상세한 기록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양쪽을 바라봤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55년간 지속된 체계적인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따라서 법원은 그때였다. 갑자기 할머니가 일어나서 소리쳤다. 잠깐요, 판사님.
법정이 술렁였다. 판결 도중에 당사자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원고, 무슨 일입니까? 판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판사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말씀하세요. 저, 이혼 안 할래요. 법정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판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더 또렷하게 말했다. 방청석에서 딸 영희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원고,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5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영희가 항의했다. 할머니가 딸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영희야, 엄마 말 좀 끝까지 들어봐. 할머니는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지난주에 철수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봤어. 5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나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만 내고 불평만 하고 한 번도 고마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가 소리쳤다. 아니야. 부부는 둘이 만드는 거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걸어갔다. 철수야, 내가 이혼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뭔지 알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55년 동안 한 번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내 말을 들어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들어줬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내 말을 들어주는 것. 인정받는 것.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내 앞에 섰다. 순자야. 이제라도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55년 동안. 나도 미안해. 너한테만 화내고 너만 탓하고. 두 노인이 5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판사조차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정말, 정말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78살, 80살에 새로 배우면 안 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껴안는 순간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딸 영희도 울면서 박수를 쳤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가 원했던 건 자유가 아니라 존중이었나 봐. 할머니가 딸을 보며 말했다. 판사가 정리를 위해 말했다. 그럼 원고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취하합니다. 할머니가 확실하게 답했다. 피고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다. 판사가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그럼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가족들의 표정은 밝았다. 55년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변한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려요. 큰아들 대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생했다, 대수야. 너도 미안했어.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응. 엄마가 원했던 건 이혼이 아니라 이런 거였나 봐.
할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저녁 김씨 일가는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계속 사랑하면서 사세요. 손자 민수가 순진하게 말했다.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가 앞으로 할머니한테 잘할게. 할아버지가 약속했다. 나도 할아버지 말 잘 들을게. 할머니도 웃으며 답했다. 그렇게 김씨 일가의 55년 결혼 생활 위기는 이혼이 아닌 화해로 끝났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78세와 80세의 나이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할머니가 원했던 것은 이혼이 아니라 인정이었고, 할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반성이었다. 55년 만에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 후 김철수와 박순자 부부는 진짜로 달라졌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들어주려 노력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55년 결혼 생활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된 것이다. 황혼의 파탄이 황혼의 새 출발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